집 안팎으로 불꽃 마운팅을 선보이며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는 콩이와 호두. 과연 이 둘의 마운팅을 멈출 수 있을지 특급 솔루션을 위해 반려견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호두는 물론 콩이도 마운팅은 있고 온전히 잘 노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콩이야, 아니야, 고민하지 마. 결국 마운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콩이. 그때 새나개의 명해결사 설쌤 출동. 콩이야, 오늘이 너의 마지막 마운팅이 될 거야.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내려보셔도 돼요? 한번 내려놔 볼까요? 네. 한번 행동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 뭔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설쌤한테 경계심을 보이는데요. 탐색하는 거지? 사회성이 좀 없네. 네. 보자. 금방 괜찮아지네요. 있는 것 같았어.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처음에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다가도 금방 속으로 드는데? 이거요. 설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민망하다.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얘한테만 그래요. 큰딸한테. 그러게요. 한창 예민한 여고생 딸 보호자에게 뭐야?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따라다니면서 마운팅을 했는데요. 심각한데 얘? 일로 와봐. 뭐야? 엄청 심각해. 거의 강박 중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찌 할 바를 모르네? 콩이의 마운팅이 강박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콩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아우 막 남사스러워 징그러워. 막 예, 징그러워 막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지금 콩이가 좀 불쌍한데? 왜 그러지? 집 밖에만 나서면 마운팅을 하는 콩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 텐데. 힘들죠 이거. 본인도 그러니까요. 힘들죠. 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계속 이래요. 네. 뭐 예를 들어 산책을 1시간을 하면 1시간 동안 내내 그래요. 어쩌다 마운팅이 강박 행동으로까지 된 걸까요? 내 다리도 이제 자유를 얻을 때가 됐어. 일어나서 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잡혔는데? 어김없이 딸 보호자한테 찰싹부터 마운팅을 시도하는 콩이. 아유, 고쳐질 수 있을까요, 설쌤? 일어나서 밀어내보세요. 이렇게. 일단 딸 보호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해결책을 찬찬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전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지금 바깥에서 한 번도 이 헥헥거림이 줄어드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너무 흥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다리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콩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집 안팎이 180도 다른 콩이. 하지만 콩이가 쉬니 호두가 난리였죠. 콩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참 귀찮게 굴었습니다. 미치겠다. 야! 바보도! 호두 얘도 정말 문제죠, 설쌤? 저게 일반적인 마운팅이에요. 아, 얘가 하는 게요? 네. 저게 강아지들로서 강아지들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운팅이에요. 콩이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저거는 용인되는 행동. 그리고 이상 행동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 성적인 행동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심심할 때 아니면 놀자, 지금 얘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아지들끼리의 약간의 우위성 확인. 그리고 관심 끌기. 이런 이유로 많이 해요. 강아지들로서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고 남녀 중성화 유무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음흉한 거 아닐까. 아이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얘랑 같이 놀다가 얘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혼자 있을 때 같은 때 그쵸. 저런 행동 보이거든요. 심심할 때 더 네, 맞아. 많이 할 거예요. 네. 호두의 마운팅은 놀자는 표현이거나 심심하고 지루함을 달래는 행동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인데요.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해줘. 창피해. 주변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는 등 다른 반려견과의 산책과는 완전히 다른 왜 저런데? 오로지 딸 보호자에게만 집착하며 마운팅만 하는 콩이의 민망한 산책. 즐거운 산책이어야 하건만 반복되는 콩이의 문제로 딸 보호자님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콩이만큼 심하게 하는 애 없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진짜로. 지금 걱정되는 건 벌써 어느 정도는 강박 행동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봤거든요, 밖에서.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데려오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심해졌는데 그 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얘 오고 나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호두가 오고 나서부터 네. 갑자기 엄청 심해진 거예요. 네. 콩이 호두 오고 나서 어땠어요? 딱 뭐가 바뀐 것 같았어요? 그 호두가 없을 때는 되게 집에서 그냥 구석이나 뭐 편한 데를 찾아서 잠만 잤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호두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호두가 따라다니니까 하루 종일 움직여요, 콩이도. 견생 8개월 차 호두에게 형아 콩이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경쟁자. 하루 종일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놀자고 조르다가도 안 주지. 콩이야 뺏어! 장난감 앞에선 인정사정 없이 콩이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콩이가 이렇게 장난감 저거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콩이가. 근데 호두한테 양보를 해요. 보면 항상 양보를 뭐든지 하는 편인데 지금 너무 불쌍한데, 콩이? 어떡해.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양보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는 줄 알았어. 항상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그 공놀이인데 그거를 해도 얘가 오면 그냥 내려놔 버리고. 얘네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얘네들 사이에서 양보가 없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콩이가 혼자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와, 이 새나개 좀 보세요. 새나개 좀. 예? 새나개 좀 보세요. 그렇잖아도 봤어요. 예? 제가 잘못했구나 했어요. 보통 다견 가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첫째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받냐 많이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혼자 몰빵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혹시 콩이의 마운팅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서연이만 계속 좋아했어요? 그 전에는 콩이가 저를 막 지키느라고 옆에도 아무도 못 오게 할 정도로 제 옆에만 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울거나 아니면 아무리 저 멀리 있어도 제가 요만한 소리만 내도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울으면 막 눈물 핥아주고 제 옆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랬던 애인데, 그랬던 애가 제가 호두가 오면서 그러니까. 애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쟤한테 더 시선이 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호두가 입에 먼저 그쵸. 붙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모든 엄마들의 그런 실수 중에 하나죠. 얘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보호자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질투, 애착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로운 아이가 와서 그걸 다 독차지해버리면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아요. 입?
입? 이제야 콩이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어머님. 뭔지 알 것 같다. 서연이도 그러니까 첫째인 거죠. 네. 그래서 더 챙겼죠. 네. 엄마가 막 양보하라고 해요. 동생한테. 네. 첫째라고 한 대 막 더 먹고요. 둘째라고 막 몰래 먹을 거 갖다 주고요. 저도 질투 났었어요. 엄마한테 호두가 이제 애기니까 막 앵겨 있어요. 그러면 콩이가 막 저 멀리 있다가도 호두가 엄마랑 있는 소리만 들으면 왔다가 여기 앞에서 확인하고 다시 그냥 터벅터벅 돌아가갖고 앉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막 아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애가 아니면 그 엄마 보이는 구석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아 질투하긴 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가서 얼굴 한번 더 봐주고 다들 다른 가족들이 호두 밥 먹이고 있으면 콩이한테 가서 콩이는 배 안 고파? 이러고 물어보니까 자기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들어주니까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게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콩이에게 호두가 온 뒤의 변화는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때 콩이에게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첫째 딸 보호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콩이는 그런 거예요. 호두가 오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딱 봐도 보여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마음을 알아준 보호자는 서연이었어요.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서연이가 콩이를 알아주니까 서연이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서연이의 움직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맞아.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갈까 봐. 그나마 나랑 지금 제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랑 애착 관계가 가장 강한 사람이 서연인데 서연이가 어디 갈까 봐. 딸 보호자에 대한 콩이의 사랑과 집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집 밖에서 멈출 줄 모르는 콩이의 강박적인 마운팅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집안에서는 딸 보호자가 움직여도 별 상관하지 않으면서 집 밖을 나섰다 하면 사랑을 넘어 집착적으로 매달리며 애정을 과시하는 콩이.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 전 3번의 파양의 경험이 있었던 콩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진짜 얘가 7개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두려운 느낌?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계속 떨고 울고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보고 진짜 많이 불안하긴 하구나 하고. 보살핌이 가장 절실했을 어린 시절. 3번의 파양. 버려졌던 그 기억은 특히 집 밖에 나설 때마다 콩이의 불안감을 키웠고 그럴수록 마운팅도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충격으로. 근데 밖에 나오면 어찌됐든 좀 불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 이 불안함 때문에 처음에는 저런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서연이에 대한 집착과 더 연결이 되면서 특히 서연이가 움직일 때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을 이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고
우선 잡으면서 이런 마운팅을 하다가 그러면 좀 불안이 풀리고 근데 또 움직이는 것 같으면 또 가서 잡고 마운팅을 잠재우기 위해선 우선 불안부터 떨쳐내야겠죠? 서연이도 이제 콩이 마음을 이해하지만 또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표현은 안 했었고요. 네, 맞아요. 어머님은 하지 말라고 표현은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었고 그래서 이제 배워야 돼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서연이가 콩이의 선생님이 돼서 그러니까 좋은 누나뿐만 아니라 좋은 보호자자 리더가 돼줘야 돼요.